자, 12월 6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9,100달러, 비트코인이 조정 이후에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매도에 대한 관점은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나 예상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미리 몇 가지를 뽑아놔서 앞으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게 대응 위주의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차트로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서 공통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의 RSI 지표를 보게 되면은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까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30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침체기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이때 5월이었죠. 여기 4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크게 했는데 지금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는 진입을 했습니다.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는 그림은 이 RSI 지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간다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과거처럼 이렇게 과열이 식어가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규칙적인 패턴이 조금씩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눌려지지만 이 안에서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이 붙음으로 인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한 번은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USDT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완벽하게 비트코인이랑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박스권을 잡고 이런 식으로 테더가 횡보를 해도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그림,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USDT 도미넌스가 안정권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차 올라가는, 과거에도 여기 횡보만 해줘도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림, 이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까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잠시 멈춰줬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멈춰줬고 여기에서 다시 테더 도미넌스도 밑으로 빠지고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면은 조금 안정권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카운팅을 볼 건데 원래 카운팅이랑 이제 달라졌던 내용들, 수정했던 내용들 어제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카운팅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 가고 ABC 조정 파동을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여기에서 ABC가 아니라 지금 A다, 그리고 B다, 그리고 지금 C가 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방식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이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는 방식은 이 방식인데 여기에서 지금 조정이 어느 정도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새로운 파동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 방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카운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차트와 2번 차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는 2번을 봅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의 그림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임펄스 파동은 100% 맞는 게 아니죠. 그냥 파동은 어느 정도의 흐름만 잡는 거지 여기에 그냥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1번, 2번 관점이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1번으로 생각하는 여기서 한번 반등이 오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공통점으로 봐도 일단은 여기에서 치고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올 건데 이 그림들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제가 이제 매수 추세를 뚫었을 때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죠. 이 라인, 노란색 라인을 뚫었을 때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뚫고 매수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에서 파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번에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매수를 하시되 중간중간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냥 무조건 존버가 아닌 여기에서 수익을 내면은 약 10%, 20%라도 내면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수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관점 이 부분인데 자, 괜히 또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58K로 돼 있네? 그럼 58K까지 간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또 여기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러면 여기 58K까지 갈 거면은 그럼 무조건 지금 사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어디 B가 여기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림만 지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매수 구간 이제 저는 저항 돌파 구간을 돌파를 하면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돌파가 안 됐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항 돌파 구간이 안 됐을 때 여기에서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여기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바로 더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에서 A, B, C를 잡아요. C를 잡고 여기에서 파동 새로 이제 임펄스 파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범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가 일단 중요하게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맞다. 여기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그림처럼 만약 보게 되면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카운팅 여기 58K 돼 있다라고 해서 58K까지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림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추세를 뚫지 못하면 여기에서 더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안 좋은 그림으로 여기에서 B 지금 조정을 B로 보고 A로 보고 잠깐 반등을 B까지 하는가 싶더니 여기에서 C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굳이 확실한 추세를 돌파하지 않았는데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가 뚫리면 그때 매집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비트코인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넓게 봐야 되지 않냐. 제가 말했죠. 저도 넓게 보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말했던 것처럼 여기 19년도부터 1파가 시작이 됐고 2파, 3파, 4파, 그 다음 5파 지금 5파가 진행 중의 과정이라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일목구름표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1파가 만약 진행이 됐던 이 구간에서도 자, 보시는 것처럼 1파가 진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19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이 구름표 윗라인으로 올라가야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구름 라인이 있으면 여기 올라갔죠. 1파 그 다음에 2파가 진행이 될 때는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뚫리죠. 이 구름 라인 뚫리면서 여기에서 저항으로 이제 변하겠죠. 저항으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뚫을까 싶더니 다시 밑으로 빠지는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웬만하면은 구름의 밑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부분으로 다시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바로 빠져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다시 치고 올라가서 구름의 윗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파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구름의 밑부분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여기 5파가 진행이 되는 이 상승 라인, 구름보다 윗라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 7월부터 시작을 했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엘리엇 1파라고 보는 이 그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은 5파의 시작점인 거죠.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1억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저는 말했던 것처럼 저는 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그때부터 코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림.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죠. 여기에서도 상승이 시작됐죠. 상승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깨지는 그림, 버스트가 일어나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존재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도 버스트가 일어났어요. 버스트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 53, 55, 뭐 40에서 43 이 구간이 아니라도 그때 매집을 조금은 진행을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목구름표상에 여기 노란색 지금 이 시그널 라인, 컨버전 라인이죠. 여기가 이 기준선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을 교차를 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은 추세 전환의 방향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이 여기 지금 저항을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머물다가 치고 올라갔을 때 바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저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혀 있는 게 55라인, 54K 라인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저항 돌파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 매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지금 19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라스트 여기 다섯 번째 지금 임펄스 파동에 다섯 번째 5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 여기에서 버스트가 일어났지만 여기에서 회복만 조금만 해주면 다시 한번 랠리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연말이 아니라 오히려 불장은 조금 늦춰져서 내년 초까지도 금리 인상 전까지 계속해서 랠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아까도 정리드리면 이런 파동으로 해서 여기 못 뚫고 밑으로 더 빠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림, 제가 지금 카운팅 치고 있는 그림은 이거고,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여기 2번이죠. 여기에서 조정받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락에 대한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무조건 내렸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시장 자체가 공포적인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거둔 거죠.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부회장이 자본시장 버블이 있다, IT 버블보다 심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발명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이유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퍼더 형성부터 시작을 해서 오미크론, 그리고 물가 위협, 테이퍼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롱스퀴즈까지 일어나면서, 롱스퀴즈는 아시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가격이 하락을 이렇게 하니까 롱을 잡은 사람들, 오를 거라고 베팅을 했는 사람들 손해가 크니까 롱 커버링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한 커버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밑으로 계속 내리니까 매도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숏으로 진입을 하는, 밑으로 더 추가 하락을 시키는 이 롱스퀴즈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롱스퀴즈야 중간중간에도 많이 일어나죠. 일어난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충분히 회복이 되고, 이 롱스퀴즈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이거 왜 이러죠? 일단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내용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다른 온체인 지표들 보게 되면은 얘 왜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다른 그림들 보면은 지금 잠시만요. 일단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냥 거래소의 지금 유입량들이랑 아웃플로우, 인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 유입량 들어오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게 마지막 라스트 밸류가 24K 정도, 그리고 여기는 라스트 밸류가 44K. 오히려 유출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이거 왜 이러죠? 잠시만요. 자, 공포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은 공포탐욕 지수도 지금 우리가 9월에 여기 밑으로 빠지고 다시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밑으로 다시 빠지네. 여기 같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내리고 치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밑으로 빠지고, 여기에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공포탐욕 지수상으로도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지금 거품이나 이런 과열된 현상들이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번에 청산 많이 됐죠. 청산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청산이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숏보다는 펀딩 비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롱 쪽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번에 청산을 확실하게 시켜줌으로써,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밑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가격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을 맞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레버리지 비율 털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자꾸 있으니까 여기 가격 조정이 와도 오히려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개미들이 털리지가 않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떨어지면은 개미들이 털렸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해소가 아예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지키겠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털리니까 확실하게 개미들이 다시 도망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죠. 비트코인 급락 왜냐? 과도한 레버리지 선물 투자 탓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내용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 온체인 지표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과열된 것들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우리 이더리움 홀더 하시는 분들, 저도 이더리움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 거 우리 회원분들은 제 잔액 그거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더리움 전용 계좌도 있어요. 이더리움만 들고 있는 지갑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 이더리움 이번에 4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요. 이건 너무 크다고 보고, 이더리움이 내년 뭐 3월까지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조금만, 지금 4천인데 10,000달러까지만 가도 충분하죠. 여기에서 이더리움이 10,000달러까지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회복력이 더 빠르죠.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여기에서 자리 지금 빠졌다가 다시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자리가 잘 지키고 조정에도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오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더리움은 꼭 보유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보유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더리움이 2600불일 때 이때도 이야기를 했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사시라고 이더리움 그건 영상으로까지도 제가 올렸을 거예요. 원래 제가 영상으로 코인 추천을 안 하는데 이더리움 이때 사셔도 된다. 이더리움 사놓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주시면 이번에 하락 왔을 때 아실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위험한 이유가 정말 하락이 오면은 알트코인들은 더 큰 하락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나중에 이제 불장이 다시 한번 오면은 쉽게 회복을 하겠지만 불장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저항선들을 뚫고 그리고 지금 여기 컨버전 라인 여기 뭐 시그널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 노란색 라인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그때도 조금은 시장이 회복되고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방향들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무조건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에도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것처럼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은 제 전재산 투자 다 해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 있겠죠. 정답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치고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매집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우리가 포인트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 뚫었을 때 매수할까 여기 내려왔을 때 매수할까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을 해놓고 움직이셔야지 난 지금 저점 같은데 이 저점이 여기가 진짜 저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밑에가 저점이 될 수가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꼭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익절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내용이 있으면 리딩을 다시 또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